건강검진 순서를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SQL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SQL은 뭐죠?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인가요? 그러면 얘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했나요?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그래서 그냥 직역하면은 뭐예요? 직역하면은 구조화된 지리어거든요. 구조화된 지리어라고 부른다. SQL은 이제 관계형 데이터를 해서 데이터를 다루고 관리하는 이제 지리 언어를 우리가 SQ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RDBMS가 뭔지를 알아야죠. RDBMS는 뭐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얘도 풀어서 보면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거죠. 릴레이셔널이 이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지금 우리가 막 게시판 테이블, 유저 테이블, 파일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 테이블 이런 것처럼 이런 여러 개의 개체들이 서로 이제 관계를 맺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모델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볼까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우리가 지금 하나의 표를 만들죠. 행과 열을 가지는, 그렇죠? 로우와 컬럼을 가지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는 어떤 개념들이 있냐면 우리가 개념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테이블이라고 불렀던 거를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 안에서는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릴레이션은 데이터들을 2차원 테이블의 구조로 저장한 걸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테이블을 말하는 거죠. 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create 테이블 땡땡땡 해서 속성들 안에 정의를 했었죠. 그럼 또 릴레이션 안에는 속성들이 있어요. 애트리뷰트. 이 릴레이션에서의 열 역할을 하는 거. 릴레이션의 열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컬럼이라고도 부르죠. 지금 관계형 데이터 모델 안에서 개념적인 용어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 모델 안에서는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튜플도 영어도 같이 볼까요? 튜플은 릴레이션의 행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뭐 행이라고도 부르고, 로우라고도 부르고, 또 뭐 레코드라고도 부릅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요. 자,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이제 차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어들이 아마 여러분들 정보 처리 기사 필기, 실기 시험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파트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디글이라고 하는 거는 릴레이션의 속성의 수를 봐. 개수. 그다음에 카디널러티. 행의 개수예요. 데이터의 개수를 우리가 카디널러티라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용어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메인은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릴레이션은 튜플의 속성은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을 하고요. 이 튜플은 모두 다른 데이터로 유일한 값을 갖는다. 데이터베이스가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속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안에 데이터들이 있겠죠. 여기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팩토리라고 부른다.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말해요. 한 줄 한 줄의 데이터를. 이게 속성인 거죠. 자, 그러면 차수는 뭐냐? 릴레이션 속성의 개수죠. 지금 여기서의 속성의 개수가 몇 개예요? 5개죠. 차수는 그러면 얼마? 그쵸, 5가 되겠죠. 5가 되는 거고 카디널러티는 뭐예요? 릴레이션에 입력된 튜플의 개수. 지금 데이터가 몇 개 입력되어 있죠? 3개 입력되어 있으니까 얘는 카디널러티는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세 번째 속성이 뭐 학생 테이블의 학년이라는 속성이에요. 학년이라는 속성인데 이 테이블 내에서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으로만 정의를 하고 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부터 4까지만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도메인은 하나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 범위죠. 그럼 1부터 4까지를 이 속성의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릴레이션 안에서 이 투플 간의 순서는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회했을 때 데이터가 위에 나오고 밑에 나오고 하는 거는 사실 순서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뭔가 게시글 번호 이런 걸로 해서 의미를 갖는 값들을 넣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없기 전에 먼저 이제 데이터들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튜플 간의 순서는 이제 의미가 없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속성 간의 순서도 무의미하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되는 속성들이 사실은 SQL 디벨로퍼나 여기서 1번에 뭐 보드 넘버, 2번에 타이틀, 3번에 라이터 이렇게 표현해 주곤 있지만 그건 SQL 디벨로퍼가 그렇게 정렬해서 순서를 매겨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튜플 간의 순서, 속성 간의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성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작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해되지 않는 원작 값으로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속성이 뭐 학년이랑 학번을 동시에 나타내거나 그렇게 속성을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개 이상의 값을 담을 수 있도록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하나의 속성에는 하나의 값만 갖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릴레이션의 이제 특징이 되는 거예요. 테이블의 특징. 두르고 있는 이 테이블을 관계형 데이터 모델 안에서 개념적인 의미로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정도 우리가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꾸로 다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RDBMS다라고 하는 거죠.